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누가 보더라도 원칙의 정치인, 소신의 정치인, 그리고 포용의 정치인,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돼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충격이에요. 왜 안희정 후보가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이 이 헌지 탄핵 인용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옹호해 보이는 이런 선한 의지 발언을 하고 또 이 적폐 세력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또 금방 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말실수가 아니다. 자유한국당하고도 이렇게 이 대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희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충격에 빠져 있어요.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마십시오. 대선을 앞두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된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.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습니다. 저희들을 믿고 은퇴해 주십시오. 안 후보님,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? 이 말을 누가 한지 잘 모르세요? 예. 기억났습니다. 네. 제 페이스북에서 따오신 글이죠? 예. 그렇죠? 네.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오늘로부터 딱 2달 전 네.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.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와 불안 속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또 다른 몸통이고 공범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, 연정이라는 건 연립정부예요. 우리 계속 협치와 대연정, 소연정을 우리 후보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최성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다음날 우회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런 와중에서도 특검법 재연장하는 그 법안 하나를 지금 통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? 핵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자주 오고 가시면서 대화하십시오. 네. 하여튼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는 거죠. 어긋나지 않습니다. 왜 그렇죠? 제가 당적을 바꾸자고 했습니까? 당을 깨자고 했습니까? 의회에서 현재의 여소야대 누가 되든 간에 소수 정당이 되는 집권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개혁의 과제를 놓고 총리인준이라고 하는 과정 절차를 들어서 의회의 협치 그 수준의 최고 형태로서 연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정당 정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.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김문수 전 지사나 홍준표 지사나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쿠데타를 이야기하고 있고 명백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말 거의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정당과 헌재의 심판이 내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. 그렇지 않나요? 예, 안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국가개혁과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연립정부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혁 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어느 정도의 코알리션, 즉 연정의 범위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치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국가 대개혁 과제를 놓고 가장 압도적 다수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. 좋습니다. 이 안희정 후보님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동년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려 깊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. 많이 배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의당, 정의당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, 그리고 수천만의 국민이 집중하는 건 조금이라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도록 모든 힘을 집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범죄적 사실로 기소된 내용조차도 선한 의지로 좀 봐주자. 그리고 거기하고 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왜 그걸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. 이거는 동네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인간성 좋은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
유력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? 그 선한 의지가 발언되었던 부산대 강연제 동영상 혹시 최 후보님 네, 보셨습니까? 봤습니다. 근데 그걸 보고 나서도 그렇게 선한 저한테 질문하십니까? 의지만 가지고 논의되면 네. 실수가 될 수 있는데 네. 그 전후로 나오는 새누리당과의 연정, 자유한국당과의 연정,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같은 반열에서의 평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별 차이가 없다.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저는 안 지사님께 여쭤보는 부분은 안 지사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후보들이 지금 안 후보님의 정체성이 뭐냐?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거냐?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후보 아니냐? 이런 논의들은 오히려 그런 여론들은 안 듣고 계시나요? 지금 대연정 즉 의회와의 대통령과의 좀 더 협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현재의 헌법이 작동 가능한 유일한 길 같습니다. 그러나 연합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치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원리에 맞습니다.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. 네. 그것 자체를 우리 최성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당에서 3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. 모든 선배님들이 탈당을 하고 철새 정치를 할 때도 이 당에 남았습니다. 네, 심지어 여러분, 당에서 네. 감옥을 보내도 책임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. 네. 그런 저에게 제가 이제 와서 무원칙한 철새 정치 같은 네. 의심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탈당의- 그건 정말로 저로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. 네, 예. 후보님 예. 탈당의 유무도 문제지만 네. 그 당에 함께하면서 또 당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촛불 민심을 어떤 반영하기 위한다면 오히려 저는 후보님께 앞으로 긴 여정이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민주개혁 진영이 안 후보님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이 어떤 문제 제기와 이 후회를 하고 있는가를 저는 오히려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고요. 잠깐만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안 후보님한테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후보 캠프로도 그렇고 10개항의 질문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. 근데 혹시 제가 이 대연정 관련해서 공개 질의한 내용 못 보셨나요? 10개항에? 예, 못 봤습니다. 네. 10개항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 여기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고 네. 답변을 하는 걸로 서면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서면 제출입니까? 아니 뭐 앞으로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다음 이제 하나는 우리 안 후보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저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적자를 그건 함부로 그 말을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. 제가 지금도 김대중 사상 계승위원장이기도 하고 20년을 모셨는데 어떤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임을 이렇게 좀 언급하시는 건가요? 정당인으로서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. 그래서 충청남도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그 충청남도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수하고자 도전합니다. 충남도민 여러분, 저 도지사 만들어 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, 네. 그랬더니 나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? 질문이 왔어요. 네. 질문이 와서 저는 그 당에 충성해왔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젊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읽는 적자이고 장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않습니까? 네, 뭐 그거 네 다른 분이 그랬다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주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께서 아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런 연정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포함한 녹색 경제도 계승하겠다. 그러면서 사드 배치조차도 일찍 존중하겠다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쟁점인데 국회 비준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이견들이 있으시더군요. 하여튼 저는 그것이 한미 군사동맹의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둔 미군의 은에게 부지 제공 등의 협조를 해야 될 우리의 대한민국의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협상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네. 의회나 우리 문제제기는 그것은 심각한 주제이므로 의회에
비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네.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?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네.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협정들은 네.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밟았어요. 네. 그럼 저는 적어도 DJ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안희정 후보님이시라면 이런 사안이 나오면 그냥 현 박근혜 정부가 그냥 사고 쳐서 한 거니까 잘못됐지만 그냥 나는 인정한다 이럴 게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좀 꼼꼼한 검토도 좀 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지. 온 국민이 사드 문제나 이런 FTA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되고요. 이 정도로